일반 스피드킹님, 에페 쓰면 어떻게 되나요? 에페 쓰면은 그냥 좀 민감한 사람들, 왜 카페인도 우리가 커피에 민감한 사람은 커피를 좀 많이 마시면 두근두근두근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페도 비슷해요. 에페도 민감한 사람들은 맞으면 약간 멍해지는 친구들도 있고 심장 막 많이 뛰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사람마다 반응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에페에 좀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부스터보다 무슨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게 저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에페를 써도 부스터 마시는 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차가 있다. 만약에 민감도가 떨어지는 사람은 당연히 에페도 고용량으로 막 때리는 친구들 있죠. 무시무시한 친구들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전승현님, 형님 뉴텍이랑 해머스트렝스랑 진짜 외국 브랜드랑 차이 맞나요? 이게 외국 브랜드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러니까 블라인드 테스트로 선수들을 눈을 가리게 한 다음에 왼쪽에다 뉴텍을 넣고 오른쪽에다가 해머스트렝스나 사이벡스를 놔. 그 다음에 분간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이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도 뉴텍이나 뭐 해머스트렝스나 사이벡스, 진80, 너틸러스 뭐 다양한 머신을 써봤잖아요. 국산이랑 저는 별 차이가 없거든.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은 그냥 뭐 상관없다. 뭘 써도 상관없다. 근데 막 되게 그거를 예민하게 따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눈 가리고 블라인드 머신 테스트를 딱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못 찾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만수르님, 이재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재명 씨는 개인적으로는 달변가이고 말을 잘하고, 저는 우파니까 우파인 입장에서 이재명 씨를 봤을 때는 이제 나쁜 사람처럼 보이죠. 제가 볼 때는 나쁜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냥 인간적인, 제가 정치 성향을 빼고 그냥 사람으로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봤을 때는 대단한 사람이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그거를 극복해서 변호사도 되고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그리고 그 운영을 어느 정도 잘 해냈고 실제로.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사이에서 이제 여러 가지 비리들이 있는 건데, 근데 그 비리들은 너무 자기가 깨끗한 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왜 모든 사람이 음과 양이 존재하잖아요. 나는 뭐 성인 군자야, 도덕적인 척 하는 새끼들 중에 깨끗한 놈 한 명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 나는 돈 밝히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 나는 돈이 싫어요, 이런 사람 절대 안 믿고, 두 번째가 나는 정의로운 척하는 새끼, 저는 정의로워요, 막 저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나쁜 놈이에요, 그런 놈들 파보면 그런 놈들이 도덕적으로 결함이 더 많아. 저는 인간적으로는 이제 그런 쪽을 싫어하는데, 이재명 씨가 약간 그런 쪽에 속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후면사슬님, 아유 감사합니다. 스쿼트 시 허리 통증이 심해서 겨우 자세 잡았다 싶었더니 이제 무릎이 아프네요. 하체 운동을 그냥 사이클이나 러닝 1조인트 운동으로 대체하면 하체가 개판 날까요? 개판까지는 아닌데, 보디빌딩을 진짜 하는 분이라면 스쿼트를 빼기가 사실 너무 힘들죠. 그래서 후면사슬림 같은 경우에는 허리 통증이 없어지게 만드는데 일단 집중을 해야겠죠. 그리고 무릎도 당연히 동일하게. 그러니까 만약에 통증이 보통 허리가 아프면 무릎으로 갔다가 무릎이 괜찮아지면 발목이 아프고, 발목이 괜찮아지면 어깨로 가고, 이런 식으로 통증이 막 움직여요. 그게 후면사슬님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 근본적인 거는 찾아내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강화를 시켜야 돼, 결국에는.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후면사슬림의 뭐 근육을 제가 테스트해보진 않았지만 그런 운동도 해보세요. 사이드 플랭크 같은 거 하세요? 후면사슬림 지금 채팅 제가 보고 있거든요. 사이드 플랭크 같은 운동 하세요? 측방에 있는 근육의 밸런스 잡는 운동 안 하시죠? 그럼 일단 그거부터 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스쿼트, 데드리프트, 프레스 막 이런 거 엄청 열심히 해. 근데 옆에 밸런스 트레이닝은 안 해요. 옆에 밸런스 트레이닝을 옆으로 우리가 밸런스 트레이닝 하는 게 사이드 플랭크 같은 운동들도 있고, 우리가 측방으로 움직이는 이런 운동들도 전부 그 측방의 무브먼트를 좋게 하는 운동들인데, 그런 운동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앞뒤의 밸런스는 세니까 내 몸이 좌우로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후면사슬림도 사이드 플랭크 같은 운동을 반드시 넣어서 빵의 강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 좋아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요건 한번 꼭 해보세요. 포터님, 바벨만 사용하는 운동만으로도 좋은 몸을 갖기에 충분할까요? 그 좋은 몸이라는 기준이 중요할 것 같아요. 바벨 트레이닝만 하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근육의 감각이 좋은 사람들은 바벨 트레이닝만 해도 전방위적인 근섬유의 시작과 끝을 전부 다 이렇게 잘 써요. 잘 써요. 근데 대부분의 일반인은 바벨로만 트레이닝을 하면 이 수축 구간을 빼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슴 근육이 있어요. 가슴 근육이 이렇게 있는데 바벨로 트레이닝을 하면 벤치프레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이 각이 안쪽으로 안 넘어와. 이 팔의 각이 여기서 이렇게 안으로 안 넘어와요. 근데 이 안쪽까지 수축되는 거를 못 잡는 사람들은 바벨로 백날 트레이닝을 해봐도 근섬유의 전체를 쓸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초보자분들은 그게 더 심하고. 근데 이제 몸이 진짜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완전 수축을 안 해도 여기까지만 수축을 해도 완전 수축되는 그 힘을 잡아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바벨로만 트레이닝해도 충분한 거죠. 근데 초보자분들이나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반드시 안으로 이렇게 끝까지 수축되는 운동을 해주는 게 해당 근육을 더 잘 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바벨로만 트레이닝을 했을 때 몸을 진짜 전체적으로 잘 쓰게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다. 물론 되는 사람이 있긴 있다. 이렇게 저는 정리할 것 같네요. 뚫랑님, 코치님, 컴밴드는 등 운동에 효율적이지 못하고 하체 후면사슬 운동이다라고 주장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많잖아요. 그런데 파워리프팅 기반 선수들은 다른 보디빌더보다 등 기능이 발달했다고도 들은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등 운동 비중은 다른 보디빌더들이 3대 운동 위주인 파립 선수들보다 많을 것 같은데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드리프트를 보통 보디빌더들이 등 운동으로 많이 넣는데 그냥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후방사슬 운동이 맞아요.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하체부터 엉덩이, 기립끝, 그리고 등 근육 전체를 쓰게 되죠. 기능적으로는 이제 당연히 그 운동이 맞는 거예요. 근데 보디빌딩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신장성 수축 트레이닝이 되거든요. 데드리프트 자세를 이렇게 잡아요. 잡은 상태에서 늘리죠. 이렇게 늘려서 등 근육 자체를 수축시킨 상태가 아니라 이 수축시킨 상태로 내려가더라도 무게가 실리면 이 견갑이 앞쪽으로 뺏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등 근육의 전방적인, 특히 승모근과 광배근도 관여를 하게 돼요. 신장성 수축 관점에서의 트레이닝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 운동을 하다 보면은 실제로 승모근군이 유독 잘 발달해요. 그리고 기립근도 발달하겠죠.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내 몸통에 있는 중앙의 기둥들이 데드리프트를 통해서 발전이 되는 거예요. 신장성 수축. 이거를 단축성 수축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수축하는 관점보다는 늘리는 관점에 훨씬 더 접근해 있는 게 데드리프트예요. 그리고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역도 스타일로 하는 게 아니라 체중을 발가락에 놓고 약간 더 기역자가 되게 하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게 하는 거지 상체를 세우고 내려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스쿼트처럼 내려가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전체적인 후방사슬 플러스 승모근, 광배근이 버티는 형태의 트레이닝을 만들어내요. 요거는 뭐 이렇게 이론적인 설명보다 그냥 고중량으로 데드리프트를 겁나 해. 그 다음에 데드리프트를 할 때 그 무게중심을 뒤꿈치에 두는 게 아니라 발가락 쪽으로 무게중심을 약간 이동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발가락에 6, 뒤꿈치에 4 정도의 무게중심을 주고 데드리프트를 하면은 조금 더 인사하듯이 내려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등 근육 전반에 신장성 수축을 주면 다음날 근육통이 등으로 엄청 와요. 그래서 보디빌딩 하는 사람들은 그걸 등 운동 루틴에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게 보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